여러분, 혹시 최근에 조카나 지인 아이의 첫 번째 생일잔치, 돌잔치에 초대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금은방에 달려가서 차장님, 여기 제일 예쁜 돌반지 하나 주세요. 했을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금반지, 아이 손가락에 끼워주면 그게 또 그렇게 예쁘고 의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공포영화입니다. 진열장에 놓인 그 조그마한 반지 하나를 가리키며 가격을 물어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죠. 사장님, 이거 한 돈에 얼마예요? 아, 오늘 시세로 세공비 포함해서 50만 원이 조금 넘네요. 네? 50만 원이요? 제 귀를 의심합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20만 원대, 비싸야 30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심지어 뉴스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순금 한 돈 가격 100만 원 시대가 코앞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이제는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반지 반돈짜리를 사자니 모양새가 안 나고 현금을 주자니 물가 상승 생각하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돌반지가 비싸졌다는 동네 금은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이 거대한 자금들이 미친 듯이 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식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하필이 무거운 금덩어리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전쟁이 나서 금리가 내려가서 단순히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금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금을 사모으며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에이 지금 너무 고점이야 곧 떨어지겠지라며 외면하다가 벼락거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금 사세요 마세요를 정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왜 지금 금값이 미쳐 날뛰는지, 도대체 한돈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끔찍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지금이라도 우리가 금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 탈출해야 할 마지막 기회인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용어, 영어 약자, 그런 거 딱 질색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린이 눈높이에서 웹툰 보듯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내용은 그 어떤 뉴스보다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자, 꽉 잡으세요. 금빛 롤러코스터, 지금 출발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경린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금을 뭐라고 부를까요?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딱딱하죠?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겁쟁이들의 방공호. 세상이 평화롭고 경제가 팡팡 잘 돌아가고 주식이 막 오를 때는 아무도 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이 무거운 돌덩이 이자도 안 나오는데 왜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테슬라를 사지 하면서 무시하죠. 마치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종이 쪼가리나 등기 권리증은 불안하거든요. 당장 들고 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불타지 않는 것, 바로 금이라는 방공으로 숨어듭니다. 지금 금값이 오른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세상이 꽤 겁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값이 오르는 진짜 비밀은 시소 게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터 시소 아시죠?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은 무조건 올라가야 합니다. 경제 놀이터에는 금과 돈, 화폐라는 친구가 시소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을 때 내는 1,000원짜리 지폐, 이거 사실 종이잖아요. 국가가 이 종이는 1,000원의 가치가 있어 라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돈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돈이 부족하다고 인쇄기로 돈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쉬운 예로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는데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은 늘어나지만 맛은 밍밍해지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의 진한 맛,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힘이 약해져서 시소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편에 앉아있던 금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저절로 위로 쑥 올라가는 겁니다. 즉 지금 금값이 비싸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는 월급, 그 돈의 힘이 똥값이 되고 있어서 금이 비싸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찜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미, 일반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금을 사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마트 마감 세일하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교로 치면 전교 1등 전교 회장 같은 똑똑한 녀석들이 갑자기 매점에 가서 빵은 안 사 먹고 비상식량만 잔뜩 사서 가방에 챙기는 꼴입니다. 걔들이 왜 그럴까요? 곧 급식실이 파업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거나 학교에 뭔가 큰일이 생길 거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겠죠. 국가 차원에서 돈을 관리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모으고 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뭔가 큰 변화를 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그저 와 금값 비싸네 돌반지 어떡하냐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 거인들이 왜 움직이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저 큰손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금이라는 방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내 통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이제 돋보기를 들고 범인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도대체 누가 내 월급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금값을 저 하늘 꼭대기로 올려버렸을까요? 금값을 조종하는 3대 빌런, 아니 3대 요인을 소개합니다. 이 세 녀석이 동시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대급 금값이 탄생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옆집이랑 윗집이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데 우리 집이라고 편안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잊을만 하면 터지는 중동의 화약고, 뉴스만 틀면 미사일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만약 당장 내일 전쟁이 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주식 앱 켜서 삼성전자 주가 확인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앱 켜서 아파트 시세 볼까요? 다 의미 없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정치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국적 통화를 찾습니다. 달러, 미국 돈이죠. 위안화, 중국 돈입니다. 다 주인이 있는 돈이에요. 그 나라가 망하거나 제재를 당하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주인이 없습니다. 미국 금, 한국 금이 따로 있나요? 그냥 금은 금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심지어 무인도에 떨어져도 금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지구마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니 불안한 부자들이 주식 팔고 채권 팔아서 금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경제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끼를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면 이자가 나옵니다. 건물을 사서 세를 주면 월세가 나옵니다.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 1억 원어치를 사서 금고에 넣어두면 10년이 지나도 금덩어리는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옆에 아기 금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이자율이 높을 때는 금이 인기가 없습니다. 야,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5%나 주는데 미쳤다고 금을 사 하면서 사람들은 금을 팔고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미국이 이제 물가 좀 잡힌 것 같으니 금리 좀 내려볼까 하면서 피벗, 방향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매력이 떨어지죠. 아, 예금 이자 쥐꼬리만 한데 재미없네. 차라리 시세 차익이라도 볼 수 있는 금이나 살까? 돈은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은행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미 금은방 앞으로 줄을 서는 거죠. 금리 하락, 금값 상승, 이건 공식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값을 미친 듯이 밀어올린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전쟁이나 금리는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장이 유독 심상치 않은 건 바로 이 세 번째 이유, 중국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미워도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돈이 많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물건 팔아서 번 달러로 미국 국채, 미국 정부 빈문서를 사모았습니다. 미국 형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하는 표시였죠. 그런데 몇 년 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이 러시아가 가진 달러 계좌를 그냥 동결시켜버렸습니다. 너 말 안 들어? 그럼 네 돈 압류.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중국, 시진핑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헐, 나도 대만 문제로 미국이랑 사이 안 좋은데 나중에 내 돈도 저렇게 뺏기는 거 아냐? 이때부터 중국은 결심합니다. 달러를 버리자.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몇 년간 미친 듯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무려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쇼핑카트에 담았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튀르키예, 싱가포르 중앙은행들도 나도 하면서 동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가 믿고 쓰던 달러라는 왕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힘을 잃으면 각자 도생해야죠. 그 각자 도생의 무기가 바로 금인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작정하고 사들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틈이 없는 겁니다. 자, 거창한 세계 경제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볼까요? 미국 코스트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마트에서 골드바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열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완판됩니다. 한 달에 금만 2천억 원어치씩 팔린대요. 누가 샀을까요? 돈 많은 할아버지들? 아닙니다.
주 고객층이 바로 2030 MZ세대였습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금은 할머니 장롱 속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 하듯이 스마트폰으로 금을 사고 마트에서 장 보다가 두부 사듯이 금을 삽니다. 왜? 국가가 찍어내는 종이돈은 믿을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코인처럼 폭락할까봐 무서운 건 싫고 적금은 답답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진짜 돈, 금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2040세대가 금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전쟁 공포, 세상이 무서워서 금으로 숨었다. 금리 인하, 은행 이자가 맛없어져서 금이 맛있어졌다. 큰 손의 이동, 중국 등 나라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쓸어 담고 있다. 대중의 참여, 2030 젊은 층까지 믿을 건 금뿐이라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미친 금값이 만들어진 겁니다.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바닥부터 단단하게 다져진 상승이라는 거죠. 와, 그럼 무조건 더 오르겠네. 지금이라도 전 재산 털어서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며 지금 막 금은방으로 뛰어가려는 분들 잠깐 스톱, 제발 진정하세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 지금 금을 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샀다가는 10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파는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고요?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지금 금을 사고 있을까요? 팔고 있을까요? 그 진짜 전략은 다음 파트에서 공개합니다. 자, 앞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으니 당장 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시죠? 그런데 제가 찬물을 확 끼얹겠습니다. 지금 금 사서 단기간에 돈 벌 생각이라면 당장 그 생각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왜냐고요? 금 투자의 세계에는 초보들이 모르는 무시무시한 입장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동네 금은방이나 은행에 가서 실물 골드바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장님, 금 주세요 하고 카드를 내미는 순간 여러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실물 금을 살 때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1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1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죠. 여기에 금반지나 골드바를 만드는 세공비, 공인비와 수수료가 약 5% 정도 붙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내가 금을 사자마자 바로 되판다고 해도 나는 이미 15%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금값이 앞으로 최소 1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본전도 못 찾는다는 뜻입니다. 주식은 1, 2%만 올라도 수익이죠? 금은 다릅니다. 실물 금 투자는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안고 뛰는 달리기 시합입니다. 이걸 모르고 뉴스에서 금값 올랐다는데 왜 내 돈은 그대로지? 하시는 분들, 바로 이 세금 귀신한테 뜯겼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래도 금은 언젠가는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오르죠. 그런데 그 언젠가가 10년 뒤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1년 금값이 온스당 1,900달러를 찍으며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금 2,000달러 간다, 3,000달러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폭락해서 반토막이 났고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9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에 꼭지 잡은 사람은 2020년까지 9년 동안 강제 존버를 해야만 했습니다. 9년 동안 내 돈이 묶여 있다면 그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지금 역대 최고가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 제일 비싼 꼭대기일 수도 있다는 공포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자들은 왜 수수료도 비싸고 물릴 수도 있는 금을 사는 걸까요? 바보라서? 아닙니다. 그들은 금을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보험, 인슐런스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내 자산을 빠르게 불려주죠. 차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반면 금은 에어백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겁기만 하고 자리만 차지하죠. 하지만 경제 위기라는 교통사고가 꽝 하고 터졌을 때 엔진, 주식이 박살나고 바퀴, 부동산이 빠질 때 유일하게 터져서 내 목숨, 자산을 구해주는 게 바로 에어백, 금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더 벌려고 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망하지 않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으로 채워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금으로 대박을 내겠다, 하수입니다. 내 자산이 녹아내릴 때를 대비해 방패를 사두겠다, 이게 진짜 고수의 마인드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세금 떼이고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발 음지에서 금거래하지 말고 양지로 나와라 하면서 만든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식처럼 증권사 앱으로 금을 1g 단위로 사고 파는 건데요. 여기에 혜택이 미쳤습니다. 부가가치세 10% 면제, 이게 제일 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식처럼 시세 차익에 세금을 안 뗍니다. 수수료 0.3% 수준, 금은방보다 훨씬 쌉니다. 내가 만약 금반지 끼고 자랑할 거 아니고 그냥 금값 오르는 수익만 먹고 싶다 하면 무조건 KRX 금시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실물 금은 전쟁 났을 때 들고 뛸 비상금 정도로만 조금 사두시고 투자는 스마트하게 앱으로 하세요.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이제 금이 왜 오르는지, 뭐가 함정인지, 어떻게 사야 호구 안 잡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에 뭘 해야 할까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금값 100만 원 시대, 머릿속에 복잡한 여러분을 위해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캡처 준비하세요. 첫째, 지금 금값이 미친 건 거품이 아니다. 전쟁,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 형님들의 탈달러 작전까지 이 3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진 구조적인 상승입니다. 에이, 곧 떨어지겠지 하고 무시하기엔 판이 너무 커졌습니다. 둘째, 하지만 지금 몰빵은 자살행위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남들 다 살 때 따라 사는 건 불나방이나 하는 짓입니다. 지금 전 재산을 털어서 금을 사는 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다 밟히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살 거면 스마트하게 사라. 동네 금은방 가서 세금 15% 내고 호구되지 마시고 KRX 금시장 앱 켜서 주식처럼 거래하세요. 세금 아끼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실물금은 전쟁 났을 때 들고 튄 비상금으로 쥐똥만큼만 사두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투자는 비빔밥입니다. 밥도 있어야 하고 현금, 나물도 있어야 하고 주식, 부동산, 고추장도 있어야 코인, 맛이 나죠? 여기서 금은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이 없으면 밥이 뻑뻑하고 맛이 없죠? 경제위기 때 자산 방어가 안 됨. 그렇다고 참기름을 밥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느끼해서 못 먹습니다. 수익률이 낮아서 돈이 안 불어남. 금은 딱 내 전체 자산의 5%에서 10%, 딱 그 정도가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금으로 바꿔두세요. 그 정도만 있어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에어백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여러분, 1,500원 환율 시대, 100만 원 금값 시대.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말, 솔직히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의 가치는 얼음처럼 녹아내립니다. 공부해야 지킬 수 있고 알아야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빼고 알맹이만 쏙쏙 골라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망설이는 사이에도 세상은 변하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보다 더 무섭게 오르고 있는 이것의 정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힌트는 우리 식탁 위에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과외 선생님 뻔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안녕!